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. 의정 포커스. 네,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본 사람인데라는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왜 그런 생각을 듣냐면 인상이 좋기 때문에. 맞아. 제가 오늘 의원님 처음 뵙고선도 많이 뵌 분 같은데라고 그러니까. 했는데 역시 인상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한 번 예전에 예. 나오셨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창명 DJ가 있었을 때.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방문이신데. 네. 그래도 오랜만에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.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또 광주에서 또 오포 1동, 2동, 신현동, 능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도의원입니다. 네, 예. 반갑습니다. 아니 아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. 네. 이따 하면서 얘기할게요. 예. 알겠습니다. 아니 뭐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정치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실제로 청년 정치인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직 예. 법적 청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실례지만 태어난 연도를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? 제가 1993년생입니다. 네. 그러시구나. 아직 최연소는 아니시고요. 네, 경기도의회 전체로 보면은 제가 최연소는 아니고요. 예. 그래도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면 안 돼. 청년 정치인분들 요즘에는 많이 계시죠, 그래도. 예, 그래도 저희도 경기도의회에 한 30대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7, 8분은 계신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 나이가 또 중요하잖아요. 어떻습니까? 또 의정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뭐 선수 많으신 분들이야 뭐 더 그렇겠지만 연배 많으신 의원님들이 좀 약간 하대한다 그럴까?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? 그런 건 없겠죠. 예.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. 그렇죠. 뭐 아까 그래, 말씀하신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또 반대로 또 나이가 어린데 같은 또 도의원이기 때문에 더 약간 어려워하시고 더 예의 갖춰주시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습니다. 예. 네. 이렇게 빨리 의원이 됐단 말이야.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존중할 수도 예. 있겠네요. 아니 그래요. 그러면 2년 전이죠. 이제 되신 게 지금 네. 이제 2년 넘으셨죠. 네, 그때는 20대셨던 거예요? 아닌가? 당선됐을 때는 제가 만 나이로 29세였고요. 그렇구나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른 나이에 그럼 시작을 하신 거예요? 정치라는 걸?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이공계 쪽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조금 이제 그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다른 진로를 좀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던 와중에 사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남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뭔가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. 네. 그런 도중에 제가 예전에 막 학창 시절 뭐 이럴 때 경제적으로 집이 좀 되게 어려워서 뭐 어떻게 뭐 기초생활 수급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집에 막 빨간 차압딱지도 붙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좀 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정치 쪽에 관심 가지고 좀 발을 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만족하십니까? 이 도의원 생활을? 지금까지는 뭐 한 3년, 한 2년 반, 3년 됐는데 예. 되게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지난번 처음 오셨을 때와 이제는 3년 차 하신 거잖아요. 네. 뭐 좀 스스로 느끼기에 다른 거나 생각했더니 뭐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확실히 좀 힘들다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? 사실 뭐 이렇게 민원 듣고 여기서 이제 막 해결하고 막 이런 업무들 하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또 보람 있게 하고 있는데 예. 또 이제 정치인들의 숙제죠. 이제 매번 저희 동네 행사들이나 이런 데서 인사드리는 것들이 이제 사람 가서 만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빈도수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좀 개인 시간이 없죠 사실. 개인 시간 내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실례지만 아직까지는 미혼이시고요. 예, 아직 의정 활동에 바쁘셔서 그 핑계 같고요. 그래요. 좀 그렇습니다. 아니 우리 의원님 지역구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이 경기도 광주의 오포 1, 2동이라고 하셨잖아요. 이게. 네. 근데 보통 이제 오포읍하면 이 신도시 유력지로 항상 꼽히는 곳이거든요. 여기가 맞죠? 예, 항상 언급됐던 지역입니다. 그 저도 예전에 뭐 이제 그 경제팀에 있을 때 네. 여기 막 취재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신도시 안 된 거예요, 여기? 이제 오포의 윗부분
약간 원래 그 구 도심과 접해 있는 쪽은 좀 이렇게 음. 아파트 대규모 개발이 좀 돼서 들어왔고요. 예. 근데 아직 전반적으로 다 개발되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. 아니 저는 오포하면 사실 그 전원주택단지도 유명하잖아요. 예,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거기가 전 제일 먼저 생각나긴 거기도 하거든요. 있다. 네, 그 약간 좀 유명인 분들도 많이 네, 사건 맞습니다. 사고가 사실고 있었던 그 뭐 그것도 사건 사고도 있었어요. 있었고 예, 맞아요. 좋은 얘기도 있고 아, 예, 뭐 맞아요. 여러 그래요. 가지. 예. 어.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이미지가 제일 강하긴 한데 좀 오포라는 곳이 그럼 어떤 곳이에요? 좀 얘기해 주시면. 좀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접해 있는 도시가 남쪽으로는 용인, 예. 처인구가 있고 이제 또 서쪽으로는 이제 판교, 예. 분당 이쪽이랑 접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쪽이랑 접해 있는 쪽이 이제 뭐 신현동, 능평동인데 그쪽에 아까 유나 PD님 말씀하신 대로 예. 그 전원주택 단지나 뭐 맞아요.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예.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제 광주 중심지랑 접해 있는 곳에는 좀 대규모 개발 아파트들이 좀 예. 들어오고 있고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침에 저희 교통할 때도 또 주민분들 많아서 좀 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언제나 교통 문제가 제일 예. 큰 동네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교통도 교통이지만 음. 과밀학급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,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아,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광주가 뭐 여러 가지 막 아파트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청년층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전국적인 추세와는 좀 다르게 그 예. 학령 인구들도 좀 많이 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고등학교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중고등학교들을 사실 요즘 잘 안 짓기는 하는데 예. 그래서 광주에 중학교만 한 2-3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도 또 2개 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 부지 확보가 좀 어렵지 않아요? 확실히 이런 건? 예, 아무래도 부지 확보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단지 개발하시는 이제 그런 시행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. 좀 학교 용지로 적합한 그런 부지들을 좀 찾아가지고 기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네. 아무래도 좀 청년층의 비율이 좀 많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더 많을까요? 아무래도 청년 비율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광주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도시 사이에 낀 도시다 보니까 뭐 동쪽으로 이천이 넓을 광자잖아요. 넓을 광자. 네, 진짜 땅이 워낙 넓어요. 넓어서 네. 북쪽에 하남, 뭐 예. 서쪽에는 성남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많죠. 그 예. 옆 도시들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. 생각보다 그 도농 도시에 비해 일반적인 도농 복합 도시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좀 많은 편에 그렇죠. 있는 예. 것 같아요. 과밀학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연령대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. 예. 또 그 부모님들도 계시고. 아, 예.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예. 봐야 되겠구나. 그렇죠, 예, 그렇죠. 그러네요. 예. 예. 아 근데 하남부터 이천까지면 정말 넓네요. 그렇죠. 저희가 거리상으로. 접해 있는 도시가 거의 여주, 이천, 하남, 성남, 용인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? 이게 워낙 넓다 보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걸 약간 구획을 분리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렇지 사실 않았나요? 뭐 예전 한 50년 전 돌아가면은 서울 강남도 이제 옛날 광주 구민역 맞아요. 뭐 성남, 하남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. 이제 광주만 남았는데 아직 예. 광주도 더 쪼개기에는 인구가 이제 좀 밀집된 지역들이 이렇게 어. 분포되다 보니까 예. 좀 그런 구역 조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 이야기 좀 나눠봤고 예. 하천 정비하고 산책로 만드는 사업 이것도 지금 또 추진 중이시라고요. 네, 사실 저희 그 오포읍에 지금 이제 분동돼서 이제 신현동, 능평동 지역에 이제 신현천이라고 경기도 하천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예. 그게 이제 좀 관리가 안 된지 방치된 지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좀 풀도 지저분하게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방치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하는 게 이제 좀 주민 수거한 사업이었는데 예.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. 이제 그 하천 정비하면서 동시에 거기들 주민들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좀 계획을 했고요.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현재 이제 보상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시민분들은 언제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보상이라는 게 이제 협상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예. 언제 딱 끝난다 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좀 부분이 그래요. 있어서 명확하게 언제부터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.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과 음. 행정하시는 분들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
각 동네마다 산책로들이 다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없는 분들은 그거를 끼고 있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안 그래도 또 광주에 산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많은데 도대체 왜 우리 동네만 없느냐, 우리가 꼭 분당으로 넘어가서 뭐 공원을 가야 되느냐, 뭐 이런 말씀들이 워낙 많으셨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. 네. 예. 아니 그리고 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e스포츠 우리나라 워낙에 이제 강국이잖아요. e스포츠 진정한 스포츠로 각광받는 시대가 왔는데 관련해서 또 제정한 조례안 있으시다고요? 네, 원래 예전에 경기도에는 이제 e스포츠 관련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,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아직 게임에 대한 그런 뭐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이나 좀 부정적인 인식이 그래요? 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제가 예. 이제 전반기에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. 그 활동하면서 좀 학생들 중에 이제 그렇게 게임을 진로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예. 이제 경기도 교육청 e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이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그 게임 뭐 대회를 나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출결 처리부터 해가지고 또 경기도 교육감이 예를 들어 체육 대회를 매년 열잖아요. 예. 청소년체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종목 중에 또 e스포츠도 포함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집어넣었고요. 그래서 예. 좀 진로에 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. 그럼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뭐 캠페인이랄까요? 이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. 예, 아무래도 사실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그나마 이제 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막 저희 아시안 게임에도 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추가되고 예.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도 따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 뭔가 명확한 그런 인식은 네. 조금 그렇죠.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그렇구나.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속 터지거든요. 아니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사실 e스포츠만큼 지금 지원금도 많고 구단도 많고 사실 광고도 제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. 예. 게임에 보면 가장 탑 그 배우들이나 그러네요. 이런 사람들이 모델을 하면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건데 좀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로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그쪽으로 나가면? 아닌가요? 이게 또 이제 게임이 참 어려운 게 이제 개발하는 분야는 또 따로 있고 또 그 게임을 아까 말 e스포츠 같은 선수로 경우는 하는, 이제 플레이 그 게임을 즐기면서 이제 거기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예. 경쟁하는 그런 분야가 좀 이제 분리가 좀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.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발전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약간 개발 쪽에 좀 많이 얘기에 몰려 있는 예.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조례는 그러면 개발도 플레이어도 다 아우르는 거예요? 예, 이제 거기 e스포츠 뭐 개발,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뭐 캐스터 뭐 이런 예. 방송 쪽의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렇죠. 그런 지원. 그렇죠. 예. 어. 그 의원님, 그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실제로 운영 중인 e스포츠 게임단에 직접 방문하셨다라고 하는데 좀 뭐 에피소드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좀 그 분야 그 게임 단체도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e스포츠 구단 중에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. 그 젠지 e스포츠라고 있어요. 예.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임단이고 또 성적도 좋은 게임단인데 네. 이제 그쪽에 좀 컨택이 돼서 예. 직접 그 게임단 이제 서울 강남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예. 담당자도 만나보고 뭐 안에 가서 얘기도 좀 나누고 듣고 뭐 선수들 연습하는 공간도 좀 구경도 해보고 뭐 예. 이런 굉장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e스포츠의 좀 팬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좀 그렇죠. 즐거운 시간을 좀 네. 보낸 것 같습니다. 아니 경기도에도 이런 e스포츠 팀이 있어요? 학생들로 현재 이루어진?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팀은 없는 걸로 제가 그래요? 연고가 서울과 부산만 현재 있는 걸로. 그렇군요. 아니 광주에 유치해야지 이 조례가 또 활성화될 수도 그러니까요. 있고 그렇지 예. 않을까요? 그래서 열심히 제가 뭐 시장님과 뭐 의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. 계속 노력 중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e스포츠 관련된 이 조례안 제정한 조례안 얘기를 또 뭐 나눠봤어요.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. e스포츠 사업 탄업 예. 규모가 아무래도 전체 게임은 한 뭐
22조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. 그 중에 한 10%가 안 되는 것 아, 같아요. 그래요? 퍼센트로 따지면. 경기도에 팀이 없다는 건 좀 그렇죠. 의외네요. 판교도 맞습니다. 있고 한데 네. 조금 의외긴 합니다만. 예. 그리고 이외에도 또 다른 조례도 개정하고 계신 것도 있다고요? 네. 최근 개정한 조례는 이제 제가 작년에 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면 알려주세요.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인 옛날에는 장애인 등급이 장애 등급이 이제 숫자로 해서 1등급부터 뭐 이렇게 6등급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맞아요. 이게 통합이 돼서 중증, 경증 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옛날에 1, 2, 3등급은 중증, 뭐 옛날에 4, 5, 6등급 경증 뭐 이렇게 됐는데 되게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장애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데 판정은 또 경증으로 나오는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제 경증 장애는 지원 안 되고 중증만 지원되다 보니까 예.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증, 경증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이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게 좀 확대를 했고요. 이제 예. 그런 사업 또 지원 사업들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조례 내용을 좀 개정을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편의 지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생활 속에 있는 불편함들 좀 해소해 줄 수 있는. 아무래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예. 뭐 지원 근로 지원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보조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 교육청에서 좀 금액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의원님 앞서서 그 경기도 그 지역구 요거 광주 얘기하실 때 그 교통 문제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아무래도 그 최대한 현안일 것 같은데 뭐 해결책이라든지 현재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. 아무래도 뭐 도로가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. 현재 이제 제일 이제 막히는 도로가 저희가 이제 태제고개 맞아요. 많이들 아실 텐데 아침에 얘기 많이 나옵니다. 예, 신현동에 태제로. 있는 태제고개. 네, 맞습니다. 그 동네가 이제 거기가 이제 광주에서 성남 넘어가는 딱 경계인데 맞아요. 예. 거기가 이제 57호선 57번 국지도가 지나가요. 근데 예.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차량들이 다 음.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 좀 지하화를 통해서 차선 확장을 좀 예. 하기도 하고 예. 또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조금 유치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셔서 예. 이제 현재 경기도 철도망에는 일반 이제 그 지역 국지조 지역 전철을 조금 예. 8호선인가요? 8호선 연장? 8호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성남에서 모란까지 돼 있는데 모란에서 판교까지 또 땡겨온 다음에 또 이제 오포로 그래요? 땡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냥 일반 예. 그 뭐 광역 경전철망, 전철망? 광역 전철망으로 예. 현재 추진 중인데 예. 언제든지 저희가 8호선에 또 연장하는 것도 계속 예.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사실 그게 더 큰 저희 그렇죠. 입장에서는 예. 방법이어서 그러니까요. 그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민분들이 예.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. 많이 애써 주십시오. 그럼 오늘 저희 코너 속 코너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.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판을 깔아드립니다. 셀프 칭찬 프로젝트 나를 칭찬해. 마음껏 자기 자랑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.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근에 나 이거 정말 잘했다. 예, 어떤 거 있으십니까?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니요, 부끄러운 원래 느낌 그런 아니셔도 자리입니다. 네. 여기가. 하시면 됩니다. 어렵네요.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 교원 조례를 좀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조례 안에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올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장애인 교원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서 이런 조금 사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학교는 쉬질 않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출근하셔서 그날 대부분 학교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. 그 부분에서 그 근로 지원인 그 중증 장애 교원들을 도와드리는 근로 지원인은 또 근로자라 출근을 못 해요. 맞네요. 그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일부 금액만 지원해주면 그분들도 이제 출근하셔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그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네. 그 부분을 민원을 주셔서 제가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또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약간 교육청이 또 교육행정직과
또 교육 전문직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약간 서로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. 자꾸 시간을 이렇게 끄시더라고. 그래서 네.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예산 부서도 부르고 담당 부서도 부르고 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니까 되게 네. 쉽게 해결될 거를 굉장히 오래 질질 끌고 있었던 거를 예. 그냥 한 번에 좀 해결을 해서 다행히 오. 올해 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가 됐거든요. 오.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큰 게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. 그렇죠. 사실은 그렇죠. 조율하는 예, 그런 예. 역할들을 그렇죠. 저희가 예. 한 게 최근에 있어서는 제일 뿌듯했던 일 아닌가 또 음.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. 올해 5월 1일부터는 이제 출근도 하고 같이 이제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. 예. 예, 이제 그렇게 음. 지금 하려고 최종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정리만 하고 있는데 이제 네.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산은 확보를 하신 걸로. 좋은 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잖아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 마지막 끝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또 저희 정치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OBS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럼요. 앞으로도 또 뭐 지역 소식들 있으면 와서 종종 전해주세요. 네.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